1-1단원에 지금 좋은 걸 선택하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교재 맞죠? 자, 보시면, 자,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독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헤르만 헤세는 세상의 모든 책과 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요. 자, 독서가 주는 행복은 글을 읽음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때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 감동과 즐거움의 형태로 때로는 성찰의 경험으로 독자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서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나서 자, 본문 들어갈게요. 그럼 헤르만 헤세의 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세상 모든 책들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알려는 줄 수 있대요. 무엇을?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긴 한답니다. 자, 이게 독서의 효과라고 있고요. 자, 그대에게 필요한 건 모두 거기에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란 바로 책 안에 있다 이 뜻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대가 찾던 빛은 그대 자신 속에 깃들어 있으니 그랬으니까 자, 결국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책 읽기란 말이야. 그대가 오랫동안 책 속에 파묻혀 구하던 그 지혜에 펼치는 곳마다 환히 빛나니 이제는 그대의 것이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바로 이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자, 밑에 계속 내려갑니다. 자,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은 자,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를 깨는 일과 같대요. 자, 이때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판단하는 일은 독자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네요. 자, 목적, 그 다음에 가치. 자,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글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그것이 바로 뭐다? 진정한 독서다 또는 독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럼 뭐냐? 자, 좋은 글은 독자에게 지식과 그 다음에 감동, 즐거움을 주고 자, 성찰,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여 독자의 지적,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주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읽을 글을 선택할 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독서의 목적과 그 다음에 글의 가치, 이게 맞는 좋은 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요건이 있는데 독자적 요건, 글의 요건, 맥락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중에 독자를 먼저 봅니다. 자, 독자는 학업이나 교양, 문제 해결, 여가 또는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이 독자의 읽기 목적에 맞는지 자, 목적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독자의 관심사와 연결시켰고요. 자, 세 번째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읽기 능력에 맞는지. 자, 바로 이 능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독자의 수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를 고려를 해야 된답니다. 자, 글입니다. 이번에는. 자, 글의 내용이 믿을 만한 건지. 자, 여러분들이 꼭 봐둬야 될 게 나왔어요, 여기. 자, 신, 타, 공. 이거 좀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뢰성이 있는지, 두 번째, 글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지, 타당성.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보는 공정성.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 읽기 쉽게 쓰여져 있는지와 그 편집 자체가 읽기 쉽고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엇과 무엇을? 자, 이 이독성과 그 다음에 가독성의 차이점이 뭔지. 자, 가볼까요? 오른쪽입니다. 자, 이독성은 글의 내용이나 또 어휘 수준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이거고요. 자, 가독성이란 활자체, 글자, 간격 또는 행간, 띄어쓰기 등에 따라 인쇄물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공통적이네요. 둘 다 쉽게 읽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차이점은 뭐야? 그럼 이독성은 내용적인 면이죠. 내용이나 단어의 수준이 지금 쉬워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게 이독성이고 거기에 비해서 활자가 너무 작거나 또는 글자의 간격이나 이게 행의 간격이나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읽기가 불편하겠죠? 자, 이것을 고려하는 게 가독성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이독성과 가독성.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글이라는 요건입니다. 자, 마지막이 맥락적 요건이 있네요. 자, 이때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인지 또는 여러 세대를 통해 검증된 가치가 있는 글인지, 자, 이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과 연결해서 자, 독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독서 공동체란 독자의 활동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나 가족, 교사, 지역, 사회 등 자, 우리 주변적 환경 모든 게 포함이 되네요.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는 독자 개인의 평가를 보완해주는 자, 이때 이것은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죠.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떤 걸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사람과 어떤 같이 의견을 교류하면서 그 내용을 더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올바로 읽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입니다. 자, 글의 종류는 지금 경수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필. 자, 그러면 자신의 체험이 일단 바탕이 될 것 같고, 자, 여기 세 인물이 나올 거고요. 그 사람의 독서 방법.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주제는 독서의 목적과 그 다음에 자,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서 적합한 독서 방법으로 읽자. 요거까지 내용입니다. 자, 가볼까요? 본문.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게 마련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밑에 옛날 동화책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길을 몰라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묵직한 충격으로 제자리를 찾게 해준 책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책을 안 읽으니까 묵직하게 뒤통수를 후려치는 이런 책은 없겠지만 자, 학문의 어떤 길에서 만나 인생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을 겁니다.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이런 책 몇 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밑으로 갑니다.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고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습니다. 자, 그 목적은 공부, 자, 학습을 위한 읽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교양을 쌓기 위해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여가 생활을 위해서 책을 읽는 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책을 읽으면 자, 여기 목적에 맞게 읽으면 가보지 못한 곳이나 겪어보지 못한 일, 또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 한마디로 다른 말로 자, 독서를 통해 우린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읽기 방법이네요, 지금. 자, 여기서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자, 그 방법이 뭐냐? 자, 이걸 지금 보여주는 글입니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 방법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정독의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다독의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하는데 정해진 답은 없고요. 당연히 정독할 책은 정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독할 책은 다독을 하면 됩니다. 자,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서 같은 책을 수십 번 읽는 다독의 방법, 결국 정독과 다독의 방법을 같이 썼네요. 옛 성현들은.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됩니다. 자, 일생을 함께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는 없고 자, 또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읽는 것, 음미하며 읽는 것, 자, 이거 음독 내지는 우리가 정독이라고 하고요. 고래가 큰 입을 벌려서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하는 것, 자, 이거 우리는 다독,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수없이 되풀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으면 자, 여기서 묻은 책도 있어야 됩니다. 자, 각각 책의 목적에 따라서 읽는 목적에 따라 책 읽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자, 옛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 소개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홍석주입니다. 자, 이분은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썼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그래서 그는 바쁜 결실살이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자,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 옛날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을 테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해서 그걸 상투 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했겠죠. 또 안채 베개맡에 두고 읽을 책. 또 사랑채에서 읽는 책. 자, 이렇게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답니다. 홍석주의 읽기 방법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다 이걸 뭘로 대체? 이걸 핸드폰으로 대체하고 있죠? 자, 게임하느냐고. 자, 그 다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읽는 책과 자, 사무실에서 여가에 읽는 책이 달랐다고 봅니다. 자,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두고는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모아 읽기 방법을 사용했네요. 자, 형편에 따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금야금 폭넓게 읽었어요. 자, 홍석주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간때는 읽다 없다? 없대요. 그럼 평생 책 한 권 못 읽는답니다. 비록 아주 바쁜 중에서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를 읽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홍석주의 그 독서에 대한 견해라고 본다면, 자, 이번에 이익입니다. 자, 이익은 자, 한 손에는 붓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지금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을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한대요? 자, 이걸 질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무슨 뜻이냐? 질서는 재빠르게 지금 베껴 쓴다 이런 표현이니까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립니다. 그는 사서성경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과 조사에 찾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는 시경질서나 논어질서 같은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재빨리 지금 기록을 해놨다가 이걸 하나의 책으로 묶은 거죠. 자, 작은 기록이 쌓여 큰 학문을 이룬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질서법의 어떤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김득신이네요. 자, 이분은 어떻게 했냐? 자,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책상 위에 놓아두고는 몇만 번씩을 숫자를 헤아려 가며 되풀이했습니다. 다독의 방법을 썼네요. 자, 읽었던 것 또 읽고 또 읽고. 자, 심지어는 이 백이열전은 몇 번이나 읽었다고요? 1억 번. 자, 밥을 1억 번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은 책 읽기를 한 권의 책을 1억 번을 읽었대요. 엄청난 거죠? 거의 나중에는 줄줄줄 외웠을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자, 이 사람은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도 대단히 유용한 독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 부분에 보시면 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여기 비어 있을 때 홍석주, 이익, 그 다음에 마지막 김득신 요거만 정리해놨을 때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메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약적으로 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정리합시다. 끝부분에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그 필요에 따라, 다른 말로 목적에 따라서 자, 방법도 어떻게 되어야 된대요? 방법과 태도가 달라져야 된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학업과 교양, 문제 해결, 또는 여가 활용 등, 또 타인과의 어떤 관계 유지 등 자, 독서의 목적은 다양할 거예요.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 불량에 걸린다고 했어요. 자, 이 부분 시험에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도 있어요. 따라서 자, 또 나왔네요. 목적에 맞는 글 이걸 선택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 읽어야 됩니다. 자, 밑에 자, 이거 유추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했는데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약을 먹은다고 병이 낫지는 않을 거야. 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조제해 주고요. 잘 안 낫던 병이 그 약을 먹으면 금세 낫게 됩니다. 자, 이걸 어디에다 연결했어? 자, 독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자, 우리가 자, 독서의 방법도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대요. 자,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니라 자, 영양분을 고르게 섭취해야 건강해지듯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과 같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네요. 자,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옛 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 바로 아까 밑에 나와 있던 누가 있었죠? 홍석주, 이익 또는 김득신. 이분의 지금 그 독서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올바른 독서 방법 계속 강조하는 건 목적과 수준입니다. 자, 밑에 잠깐 퀴즈 문제 푸셔야 되겠고요. 자, 독서 역량 기르기로 갑니다. 자, 독서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 학업을 위해서 또는 교양을 위해서 여기부터 타인의 관계 유지까지 여러 가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내용 정리되어 있네요. 자, 홍석주 이분은 목적에 따라 자, 여러 종류의 책들을 자, 함께 읽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읽는 방법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바쁜 와중에도 부지런하게 폭넓은 독서를 했다는 거. 자, 이익입니다. 독서 중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하는데 이걸 무슨 법? 질서법이라고 했죠? 질서법. 자, 그 다음에 독서를 하며 떠오른 의문이나 조사에서 찾은 내용 또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었다. 나중에 책으로 펼치기도 합니다. 펴내기도 하고. 자, 김득신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되풀이해. 자, 반복적으로 읽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글의 조건. 자, 책의 조건은 자, 여기서 학문과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돼야 되고요. 자, 힘이 되고 일깨움을 줄 수 있는 것 또는 간접적 경험이라고 있어요. 직접 경험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옛 성현의 책을 통해서 간접적 경험을 하게 되네요. 또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글이나 타인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 글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글 내지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본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장활동과 동일하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자,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듯 독서를 통해 내용을 기억해야만 정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입에 맞는 음식이 구미를 자극하고 많이 먹히는 것처럼 흥미를 끄는 소재. 자, 바꿔나오면 자신의 사상 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선택하는 것. 자, 이것이 선택하는 것, 안목도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야? 좋은 책의 조건인데. 자, 여기서 이 필자인 여기 있는 누구는 쇼펜하우어는 누구의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추천을 하네요. 자, 이걸 통해서 이런 책을 읽게 된다면 정신의 진보를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자,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고요. 자, 생활에 지친 감성도 날카롭게 일어설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뒷부분에 좋은 책을 선택하는 기준, 그 다음에 좋은 글의 가치까지 다시 별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서 좋은 독서 목적을 고려해서 책을 읽는 장점은 뭐냐? 자, 미리 독서 목적을 정해놓고 책을 읽게 되면 자, 독서의 동기가 부여가 되고요. 자, 독서 목적에 맞는 좋은 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적합한 독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게 하고, 자,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자, 이게 자,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독서의 장점들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고전의 조건은 그럼 뭐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면서 가치 있는 글로 검증된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편적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자, 이게 고전의 조건이 되겠고요. 자, 스테디셀러라고 해서 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꾸준히 인기 있는 책. 이것을 우리는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은 내가 생각한 좋은 글의 기준점.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정리 마치겠습니다.